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서 서비스 디자이너가 되다. 오늘은 도서관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좌충우돌 해가면서 비판적 얘기를 좀 해왔죠. 현실적인 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을까 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그래 그런다면 우리의 일터, 그동안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던 도서관은 그럼 어떻게 변해왔어? 도서관은 안 변했을까? 라는 얘기를 가지고 도서관의 어제와 오늘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도서관의 어제와 오늘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도서관의 어제는 엄청 긴 5,000년의 역사를 가진 것이고, 도서관의 오늘이라고 하는 것들이 불과 100년 정도뿐이 안 되는 짧은 지금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5,0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소위 종이가 발명되어지고 활자가 만들어지고, 물론 그 전에 문자가 있었겠죠. 그걸 통해서 책이란 것이 생산되어지기 시작했고, 책이 만들어지면서 책에 대한 가치가 나오고, 책이 갖고 있는 것은 기록입니다. 그것이 주는 의미는 연결성이죠.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과거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축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 시간을 축적할 수 있는 힘으로 만들어진 책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회 전체를, 문화를 자기가 소유하는 느낌일 것이고, 그만큼 권력의 의미가 강했을 겁니다. 소유하는 집단들도 제한적인, 소위 지식인이고 글자를 아는 사람들, 그걸로 어떻게 보면 밥벌이하는 사람들이겠죠. 정치적인 사람들, 문학적인 사람들, 아니면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의 소유물이었고, 소위 말하는 그 수도원들 얘기, 중세 때에서는 그런 수도사들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또는 한려책을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음서들도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었겠죠. 그래서 그러면서부터 관리가 필요해졌습니다. 모이면, 무엇이 되었든, 책을 포함해서 무엇이 되었든 모이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관리 방식을 어떻게 하니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분류이고 목록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열까지 포함되는 거죠. 제 방에 지금 뒤에 보이는 것들도 나름대로 분류하고, 무슨 형식적인 분류체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쳐다보고 제가 하는 판단을 통해서 구분 짓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목록은 그것이 갖고 있는 체계들을 제 머릿속에서 담고 있는 거죠. 몇 권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저런 식으로 지금 배열을 해놓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모든 일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 일어난 일도, 도서관에서 하는 일들이 전부 해석판들입니다. 창고에 물건을 쌓아두면 어떻게 쌓아두는 게 좋아? 밀어나지 않은 한 가장 자주 들고 나는 물건들을 제일 가까이 두겠죠. 오랫동안 잘 꺼내지 않는 물건은 더 깊숙이 넣을 것이고, 더 이상 쓰이지 않는 물건은 폐기해야겠죠. 이런 것들의 분류 체계와 관련한 관리 체계, 목록이죠. 그걸 배열하는 방법들, 그게 도서관에서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도서관이 그것이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다른 어디의 것들보다도 훨씬 더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유니크하다, 다 유니크하지 어디나, 그 뜻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전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1,000개 갖고 있어. 공장에서 어떤 물건이 1,000개 있어 했을 때는 한 10여 종에 각각 한 100개씩 해서 1,000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종류는 한 10여 종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은 1,000개가 있어 했을 때 종수가 1,000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복권이 있다 손치더라도 무시할 정도이니까, 도서관이 100만 권이 있어 하는 것은 100만 종의 개체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제일 분류하기 어려운 영역일 겁니다. 구분짓기, 배열하기. 그것도 하나 식별하기 위한 식별 체제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개발해 온 것이 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해온 일을 가만히 보면 세상의 모든 개체들을 나름대로 분류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하나의 체계화시키고 그것을 배열하고 이용시키는 것까지 포함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말이 쉬워서 1,000개, 10,000개 얘기하지만 1,000개, 10,000개를 그런 개체를 관리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유사한 것들끼리 모아줄 수도 있는 것이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들을 앞에 두고 뒤에 두고는 배열의 순서도 나오는 것들이고,
그게 도서관의 일들이었습니다. 쭉 그렇게 5천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도서관이 근세에 들어와서 많은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한 욕심일 수 있겠죠. 도서관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런 도서관들의 가치가 어디서 드러나지? 도서관은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일 수도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계학을 중심으로, 정치, 어떤 권력을 중심으로 있던 것들이 점점 출판이 성행하고 출판물이 늘어나면서 사적인 공간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 사적인 공간을 다시 공적인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공공도서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공재로서 도서관의 기능이 성장하고 그만큼 출판물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또 도서관이 또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사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사가 가서 쉽게 클러리컬 워크처럼 그냥 서물 보는 정도의 약간의 교육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그닥 어렵지 않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제일 복잡하고 제일 많은 양의 개체들을 구분짓고 그것을 체계화시키고 서비스하는 일들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다루는 물건이 지식체이다 보니까 지적 배경도 필요했겠죠. 상당한 지식 배경이. 어느 한 영역에 치우치 않은 다양한 영역의 지식 배경을 가지고 필요했어요. 물론 모든 영역에 다 전문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을 다 아우르서 줄 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교양을 쌓고 그 외에 자기의 도서관에 관련된 전문성들을 확보하는, 그런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 분류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도서관마다 다 달랐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체계화되고 통일된 분류 체계는 없었고, 도서관마다 자기가 수집한 장세에 따라서, 그게 더 현명하고 옳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책들을 많이 갖고 있는 따라서 그것을 구분 짓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 달랐을 겁니다. 아마 제가 뒤에 있는 책을 놓고 보더라도 문헌정보학과 그 관련된 연구 영역에 관련된 책이 7, 80%고 나머지 20% 기타로 처분해버릴 수 있는 책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에 다른 영역, 사회학을 한다든가 공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관심 있는 책들의 영역의 포션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고, 그 많다는 얘기, 그만큼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일반화시키고 놓고 보면 모든 주제 영역들이 전부 다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왜 주제로 묻지 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뭐라 그럴까, 이렇게 패턴화 시키기 좋은 방법이 주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데시멀 클래시피케이션이 나왔고, 그 데시멀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그 분산되어 있는 많은 도서관들의 분류 체계가 통일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비싼 고급 인력을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저렴한 인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게 교육의 효과이죠.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비싼 노동력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사람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대학을 나오면서 우리가 받는 교육은 비용이라기보다 이 사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에요.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전문성을 놓고 보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굳이 수학이 필요해? 하지만 사회가 발달하면서 농사에도 수학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할 시대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걸 수용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고, 그 도태되는 인력은 사회가 떠안는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확장하듯이 도서관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도서관 학과를 통해서 확장해서 키워서 내보내면서 도서관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그 관리를 효율화시키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문헌정보학과 도서관의 관계입니다. 그럼 도서관이 그동안 구축해왔던 그 장서들, 소위 출판물들, 인쇄물들은 그대로 갔을까? 거기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도서관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도서관에 올라가는 그 많은 수많은 개체를 빠르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소위 수치 해석이 가능한 컴퓨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컴퓨터는 수백만 권의 장서를 일시에 배열하고 일시에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아마 초기의 컴퓨터들은 배열하는 역량도 엄청 필요했을 겁니다. 어떻게 배열하지? 그 배열의 방법과 소위 아까 얘기했는 분류의 방법과 배열의 방법은 두 개가 같은 건 아닙니다. 분류한 것을 배열하기 위해서는 구분 짓는 행위를 하는 것이니까. 컴퓨터에서 배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계가 데이터를 어떻게 쥐고 있고 그 순서를 어떻게 맞추지?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따지는 것이 소팅을 합니다. 숫자 수백 개 던져놓고 이걸 일렬로 배열해 봐봐.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순서가 데이터가 일렬로 불려들으면 제일 좋겠죠. 1, 2, 3, 4 들어오면 좋을 텐데 숫자가 막 뒤죽박죽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순서 있게 배열하는 방법, 순서 있게 찾아가는 방법. 이거를 이건 9니까 저 9번째다 놓고 이건 11이니까 저 뒤에다 놓고 이건 1이네 앞으로 당겨다 놓고 하는 게 양이 커지면 커질수록 복잡해지겠죠. 그걸 어떻게 하면 쉽게 처리할까? 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지? 소위 거기에 접근 가능한 검색하는 것들까지 이런 것들이 도서관이 그동안 발달해온 엄청나게 고민하고 성장시켰던 영역들이 일시에 이뤄지는 기술 변화, 소위 말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기적들을 도서관이 받아들이면서 놀랬겠죠.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우리가 하는 일들을 저렇게 쉽고 빠르게 해? 그 차별성을 찾으려고 노력도 했고 그 기술을 받아들이려고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문헌정보학이 한때 큰 변화가 일어난 시점이기도 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술 집약적인 행위들이 학과에서 더 공고해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도 기술 집약적이었지만 그 기술을 기능화시키고 소위 그걸 가르치는 체계화시키고 표준화시키는 작업이 우선이었다면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기술 자체를 진보시키는 기술을 변화시키는 진화시키고 확장시키는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과거의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이 처음으로 이제 새로 들어오는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을 향해서 기술 우월주의자고 기술 진보주의자이고 기술만 숭상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자신들이 원래부터 가졌던 것이 기술이었습니다. 그 기술들을 확장하는 과정에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어지면서 이제 혼란이 발생하는 거죠. 문헌정보학은 문헌정보학대로 내부적 혼란이 일어나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그 위협 속에서 서서히 벽이 무너져가는 시기가 오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문헌정보학자들이 변화를 어떻게 해왔니? 라고 놓고 본다면 거기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의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접목해서 같이 성장해가면 제일 좋을 텐데 두 개를 분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과거의 지식은 현재 도서관에서 돌아가는 대로 돌아갈 건 내버려 두고 새로운 지식을 갖고 도서관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그렇게 쉽사리 호락호락 바뀌는 공간이 아닙니다. 몸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변화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하나의 공룡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변화하기에는 너무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죠. 새로운 개체가 등장하거나 도태되거나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도서관이 숨을 쉴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가졌던 이 공간의 물적 공간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죠. 커뮤니티라는 개념을 보다 더 확장시킴으로써 커뮤니티 활동의 중심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시도 열고 공연도 하고 강연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런 것들이 도서관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도서관의 역할들이 조금 확장되었다고 할까요? 약간 변했다고 할까? 근데 문헌정보학에서는 기술의 중심을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소위 서비스라는 영역에 대해서 도서관 문헌정보학이 약간 등한시했다고 할까? 그 과정에 도서관은 그 서비스에 굉장히 치중하게 됩니다. 서비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사서들이 겪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서는 자기가 전시를 하는 곳에 관리 감독하는 것조차도 싫어했습니다. 내가 여기 전시 관리 감독하러 들어온 것은 아니다. 나는 책을 관리하고 서비스를 하려고 들어온 것이지 전시와 나는 무관하다. 근데 과연 전시와 소위 말하는 책이 무관할까요? 전시는 그냥 일어날까요? 전시에서 얻은 체험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받은 그 감정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전시는 일회성일 수 있고 시간이 지나고 공간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그것을 대체하거나 그걸 확장할 수 있는 기능들이 도서관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그것을 엮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엮어내는 힘, 엮어내는 방법, 엮어내는 어떻게 보면 그 비전을 문헌정보학에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기술은 우월해졌을까요? 아니요. 기술은 여전히 외부 기술들을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예전엔 우리 기술이었던 것들이 외부 기술로 흘러나갔던 것이 이제는 그 외부 기술들이 다시 흘러들어오면서 우리 것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개의 개체를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다른 곳에서는 개체 한 10,000개 중에 각각 개수가 몇 개씩 있어. 배열을 하더라도 이렇게 더미로 배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책은 더미로 배열한다는 것조차 상당히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자동 배열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만 그 과연 자동 배열이 제대로 일어날까? 물론 디지털 라이브러리가 나오고 있고 이북이 나오고 있는 판에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저널 이북이 나오면서 도서관이 갖고 있는 장서로서의 데이터베이스의 기능도 상실했고 이미 포털을 통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확장성과 이 데이터베이스의 접근성이 넓어진 이상 도서관에 남은 것은 유일하게 공공재,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 정보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를 벗어나서는 기술적 또는 운영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헌정보학이 계도를 해야 할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헌정보학은 따로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도서관도 못 버리고 있고 도서관이 살아남고 문헌정보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제가 앞으로 얘기할 내용들의 어떻게 보면 중심 테마이기도 합니다만 그 방법은 문헌정보학이 도서관을 끌어안을 때 도서관만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보다 더 큰 울타리를 끌어안는 것으로 도서관을 그 속에 집어넣어서 밀고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문헌정보학이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순간 도서관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지금도 벌써 문화복합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사회에서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박물관도 열려있고 미술관도 있고 체험공간도 있고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강연도 열고 그런 복합문화공간 안에 도서실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잘 됐냐 잘못됐냐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경우 도서실의 비중과 도서실에서 가질 수 있는 전문성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검색할 때 한 20, 30년 전만 하다가 검색 기술을 배웠습니다. 검색사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다 검색합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이제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니 아마 그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전문가들도 생겨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의미 없어지겠죠. 기술의 변화입니다. 기술은 그렇게 변하지만 원리는 안 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도서관의 원리, 원칙은 뭐지? 분류, 배열, 목록?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책이 주체인가? 책은 아니지만 책으로 대변할 수 있는 원칙? 소위 문화는 중심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서관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문헌정보가 어떻게 연관되어졌는가를 그냥 어설프게나마 훑어보면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